한결은 세리에게 프로포즈를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프로포즈 했냐는 동생 보미의 질문에 아차 싶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아직 프로포즈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뜨끔했습니다. 어른들께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좀 더 성의 있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무조건 서두르기만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세리가 많이 서운했겠구나. 그래서 요즘 얼굴이 어두운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로포즈는커녕 세리와 데이트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봐와서 익숙한 사이였지만 사실 세리랑 단둘이서 함께한 시간이나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할 만한 추억도 없다는 게 결혼할 사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불러내려고 전화를 했는데 세리는 또 몸이 아파 못 나온다고 합니다. 세리가 몸이 이렇게 약했었나? 아니면 학교 생활이 힘든 걸까? 한결은 자신이 세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세리를 생각하면 그저 설레고 사랑스러운 감정만 있었지 남들 다 하는 영화 한 편도 같이 못 보고 놀이동산 한 번 가본 적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정략결혼처럼 바로 결혼을 한다는 게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결은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데이트하듯이 세리에게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굳히고 세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멋진 프로포즈를 할까 고민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니 늘 그랬듯이 세리보다는 예비 장모인 장미애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세리는 한결이 왔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불편한 만남을 피했지만 집까지 찾아온 한결에게 거짓된 기대를 계속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은 용기를 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차를 마시며 얘기하고 있는 한결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세리야, 몸은 좀 어때? 요즘 학교에서 조교까지 한다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한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세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결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나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한결은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장미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미애의 눈동자는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한결은 어두운 표정으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리도 순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일단 한결에게 세리가 요즘 아프고 불안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둘러대며 한결을 안심시키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리는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감금에 가까운 통제를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세리는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그날 많이 놀랬죠? 우리 만나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데리러 와줄래요? 엄마가 못 나가게 해서 그래요. 한결은 바로 세리의 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나오는 미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세리랑 제대로 데이트 한 번 못했어요. 오늘 세리랑 같이 나갔다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미애는 한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허락했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세리가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주문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그렇게 말하고 아무 설명도 못해서 오빠가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 전화한 거예요. 한결은 세리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너 말한 거 나도 생각 많이 해봤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널 좋아하고 너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되는 줄만 알았지? 근데 너한테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오빠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내 마음이 헷갈리고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한결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결혼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남들처럼 데이트하면서 편하게 만나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해 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난 세리 네가 행복한 게 더 먼저야.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 못할 진심이 뒤엉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결의 따뜻한 배려는 고마웠지만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없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 기억하겠어? 내가 세리 엄마야. 에? 나 기억하겠어? 내가 세리 엄마야. 오범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예? 라고 반문하며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세리 엄마가 왜 나를 찾아오며 뭘 기억하냐는 거야? 내가 아는 여자인가 싶어 쳐다보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했던 미애라고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미애. 장미애. 오랫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고 세월이 지나서 많이 변한 모습에 몰라봤지만 누구인지 생각났습니다. 얼마 전 독고타기 술도가를 찾아오더니 보고 싶지도 않은 이 여자까지 뜬금없이 왜 찾아왔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리 엄마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을 때 장미애는 긴 숨을 내쉰 뒤 말을 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 장미애가 세리 엄마야. 범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요? 세리 엄마이든 아니든 내가 댁하고 여기서 만나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장미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니 놀랄만하지. 나도 범수 네가 우리 딸 세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으니까. 무슨 이렇게 질긴 인연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아무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바로 말할게. 우리 세리가 범수 너를 좋아하는 눈치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애가 젊은 교수가 혼자 애기 키우면서 사는 모습 보고 연민이 생긴 것 같더라고. 어린 나이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괜히 조교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곧 결혼할 사람도 있는 애가 정신이 나갔지. 그러니까 범순이가. 여기까지 듣고 범수는 말을 끊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나는 세리 좋아한 적도 마음에 둔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 조교한다고 해서 시켜줬을 뿐입니다. 범수는 자신을 품어준 독수리 술도가에 고의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고 떠난 이 여자한테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할 말도 없고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장미애는 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혹시 세리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주지 말았으면 해. 그 부탁하려고 온 거야. 두 모녀, 더 이상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사람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주세요. 그러자 장미애는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비밀로 해줄 수 있지? 세리한테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해. 이런 뻔뻔한 부탁을 하고는 장미애는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찌근거려와 범수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가 부부로 산다면 세리가 그 두 사람의 딸이라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세리같이 착한 애가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의 딸이라니?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리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하며 조교를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중얼거립니다. 범수가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마침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한결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세리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로 갔습니다. 어차피 엄마 때문에 조교일을 못할 것 같아 짐을 챙기려 들린 것이었습니다. 범수를 만난 세리는 교수님 죄송해요. 일이 있어 며칠 못 나왔습니다. 범수는 일단 몸은 괜찮냐고 물은 뒤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다며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조교일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기 중반이긴 하지만 다른 학생에게 넘길 거야. 여긴 그만와도 될 것 같아. 세리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오면 교수님 뵐 수 있겠죠? 아니요, 세리 학생. 앞으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해. 내 수업을 듣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세리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 아까도 말했듯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한이한테도 잘해준 것도 고맙고. 그렇지만 한 번 더 말하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멈춰졌으면 해. 기억에서도 완전히 잊어버리면 더 좋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범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왔다 갔어요? 맞죠? 아니면 교수님이 제가 결혼할 사람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범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그저 내 짐작으로 말한 것뿐이야. 아니면 말고 지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오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이예요. 어른들이 내 의사 무시한 채 결혼을 진행시킨 거라고요. 저 갈게요. 잘 지내세요, 교수님. 이렇게 울먹이듯이 말하며 세리는 짐을 챙겨 나갔고 범수는 세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범수를 다시 만나고 나니 세리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엄마가 다녀간 게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던 세리는 자취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나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어?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너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가서 얘기할게. 제발 오라고 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친구는 잠시 침묵한 뒤 알았어 와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리의 핸드폰에서는 계속해서 벨소리가 울려댔습니다. 엄마라고 찍힌 번호를 보고 세리는 시끄럽다는 듯이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앞으로 세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룻밤만 친구 집에서 지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요? 세리도 너무 예쁘고 범수도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두 사람이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은 세리와 범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